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잘생긴 아들 하나 낳아서 시댁 집안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출산 기념으로 시모가 저에게 명품백 하나 선물해 주시겠다고 백화점을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명품백보다 저를 언제나 한결같이 대해주시는 시부모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거절을 했었지만 시모는 저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며 고집을 꺾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백화점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경만 하고 시모와 저녁 식사 간단하게 한 다음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걱정이 됐기 때문에 시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부가 같이 아이를 봐준다고는 하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시모와 함께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구경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었죠. 남편은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고생한 걸 보상받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지만 제 입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백화점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괜찮은 물건이 나온 게 없다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었지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시모는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된 명품 매장에도 마땅한 게 없으면 다음에 신제품이 나왔을 때 다시 와서 구매하는 걸로 하자며 들어갔는데 시모의 눈에 띄는 샤넬 가방 하나가 있었는지 물건을 향해 앞만 보며 걸어가시길래 저도 시모의 뒤를 서둘러 따라갔어요. 시모는 저에게 명품 가방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물건이 괜찮은 것 같다고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시길래 가격을 봤는데 1,000만 원이나 되는 가방이었어요. 제 몸에 두르고 있는 게 총합이 10만 원도 안 되는데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이나 하는 걸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충분히 사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며 저에게 명품백을 지불하고 하시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그 돈으로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보았지만 여행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갈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시모가 너무 완강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명품백을 집으려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 저를 밀친 뒤 제가 집으려 했던 명품백을 다른 사람이 낚아채 버렸고 넘어질 뻔했던 상황이라 너무 놀라 저를 밀친 사람을 노려본 순간 그대로 온몸이 굳어 버렸어요. 5년 전에 저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기억이 밀려와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어요. 저를 노려보던 전시모는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로또라도 맞았냐며 주제를 알라고 목소리 높여 화를 냈어요. 저와 전시모의 관계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을 드려야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모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온 기간은 상당히 짧았었어요. 전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했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서 결혼까지 했었지만 제가 상상해 오던 것과는 많이 달랐죠. 저에게 한없이 착하고 배려심이 많았던 남편이 또 다른 배경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서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들도 거칠어졌고 남편 또한 자상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말투로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너 그동안 내 아들과 잘 지내다가
갑자기 뭐가 문제인 거야? 누구나 동네 친구는 있는 거잖아. 너랑 결혼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지낸 지가 거의 30년이야. 그럼 당연히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왜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니? 속아서 결혼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건 저를 속인 것보다도 동네에서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처음 들어보는 욕을 당연하다는 듯 대화에 섞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혔다고 시비까지 붙었잖아요. 제가 평소에 알던 사람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그 친구들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가정에만 신경 써 달라고 했던 건데 어머님이 저한테 되레 화를 내시는 게 당황스러울 뿐이에요. 내가 걔들과 이 동네에서 지낸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고 사건 사고가 몇 번 있긴 했었지만 심성이 나쁜 애들은 아니야. 그런데 만나지 말라고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리고 당신한테 대하는 모습과 친구한테 대하는 모습이 다른 건 당연한 거지. 우리가 만난 시간보다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훨씬 더 긴데 만나지 말라고 하면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웬만하면 나도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당신 우리 집 재산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찢어지게 가난해 찌든 당신 집안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있으면 나랑 결혼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까짓 게 감히 내 친구를 만나라 마라 명령을 해?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아무리 당신 친구라 해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설명을 한 거잖아. 아무 일도 없었으면 말도 안 하지. 내 두 눈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걸 똑바로 봤는데 어느 누가 걱정을 안 하겠어. 옆에서 당신까지 거들어서 결국 경찰서까지 다녀와 조사받고 왔는데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중에 당신한테 더 큰 피해가 생길 게 뻔해. 그러니 여기서 멈춰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어차피 그런 애들은 몇 대 맞아주고 그게 한몫 챙기려고 대들었는데 스트레스 좀 풀 겸 용돈 챙겨주려고 쥐어 박아준 게 잘못된 거라고? 당신도 걔들 봤잖아. 합의하겠다며 돈 요구하는 걸 봐놓고도 친구들과 내 탓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걔들도 먹고 사는 거야. 얘가 워낙 없이 살아서 그런 거니? 네가 이해해라. 원래 없는 것들이 서로 동정 같은 거 많이 하잖아. 부자인 우리들 입장은 이해조차 할 수 없을 거다.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어머님이 두둔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은 아예 생각조차 안 했을 거라고요. 이 사람이 저지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고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의 결혼 생활 이어나갈 수 없어요. 뭐라고? 나한테는 일상이고 사소한 일들이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야? 화풀이한 만큼 돈을 지어줬잖아. 걔들도 입이 찢어져서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건데. 당신은 그래도 나를 조금은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너도 그런 놈들과 정말 똑같은 족속이구나. 감히 내 앞에서 이혼을 거들먹거려? 이혼을 해도 내가 하는 거고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 너를 내칠 거니까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앞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너도 걔들처럼 똑같은 취급해줄 거니까 앞으로 입 다물고 살아. 인생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명을 재촉하는 너 같은 족속 때문에
이 사이가 이 꼴로 돌아가는 거야. 아주 혼자 잘났고 너만 깨끗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당신이 지금 나한테 보이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게 진짜 당신의 모습이구나. 그동안 어떻게 숨기며 살아왔대? 이미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는 안 되겠다. 돈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분명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겠지.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흥분해서는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저에게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까지 막대할 줄 몰랐는데 거친 행동을 보인 남편의 모습에 당황해서 급하게 시댁을 빠져나오려 하는 순간 시모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며 어딜 가냐고 집 안으로 끌어 바닥으로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그날 시모와 남편의 거침없는 행동에 저는 엄청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 남편이 집어던진 물건에 머리를 맞게 되면서 정신까지 잃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 나서야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에 누워 있었는데 귓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부모님께서 시모와 남편을 향해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변해버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저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렇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받은 뒤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던 그런 날들이 5년 만에 또 한 번 명품 매장에서 전시모와 마주치게 되자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온몸이 떨려왔고 저를 노려보면서 가까이 걸어오더니 저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여긴 무슨 일 때문에 온 거니? 가진 것도 치뿔도 없는 네가 명품 매장에 온 것 보면 로또라도 당첨이 된 거야? 이런 옷 꼬락서니로 명품 가방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거는 격이지. 이번엔 또 어떤 돈 많은 남자를 꼬드겼길래 백화점에 온 거니? 그 잘난 남자 면상이나 한번 보자. 나는 당신한테 볼 일 없으니 아는 척 마세요. 우리가 말 섞을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아가, 괜찮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저기요, 사람을 미쳤으면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죠. 누구시길래 제 며느리를 막대하는 거죠?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와요. 저 배고픈데 저녁이나 먹으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잠깐만 기다려봐라. 사과도 안 받았는데 이대로 넘어가면 되겠니? 저기요, 제 말 안 들려요? 저 좀 똑바로 보고 얘기하죠. 저기 혹시 저랑 구면인 것 같은데 제 얼굴 기억 안 나세요?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분명 어디서 봤는데. 아, 이제야 생각났다. 당신 맞죠? 저번 달에 내 명품 가방 계산한 거 훔쳐가려고 했었잖아요. 이제야 기억났네. 가방 계산하고 잠깐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문한 커피 가지러 다녀온 사이 내 명품 가방 훔쳐서 도망쳤잖아요. 어디서 봤나 했더니 여기서 또 마주치네. 저번에 내가 선처해줬으면 두 번 다시 백화점엔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또 뭘 훔치려고 오셨나? 뭘 훔쳐? 나는 테이블 위에 명품 가방 하나만 올려져 있길래 본실 신고하려고 가지고 간 것뿐이야. 너까지 게 나를 도둑 취급을 해?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부터가 잘못인데 도둑 취급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왜 아까부터 계속 반말인지 모르겠는데 그쪽 인성 참 더럽네요. 딱 봐도 있어 보이는 집안 같던데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 교양은 지켜야죠. 여기가 지금 시장 한복판인 줄 아세요? 여기에 관계자 어디 있어요? 저런 썩어 빠진 노친네 때문에 명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당장 저 사람을 백화점에서 내치세요. 범죄자를 들여보내면 어떡해요? 그때 고소하지 않고 선처를 해줬으면 쥐 죽은 듯 살아야지. 감히 내 며느리를 밀쳐? 지금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그때 일까지 다시 꺼내서 바로 고소 진행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우리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가방 돌려주면 더는 일을 키우지 않을 겁니다. 엄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참을 찾았잖아요. 이제 백화점에는 오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럴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런 명품 가방 꿈도 못 꾼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 좋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겉모습을 보면 이런 곳에서 명품 가방을 살 정도로 돈이 많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전 남편과 시모를 한자리에서 보게 되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현 시모는 이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할 정도로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셨어요. 전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마디 하자 전 남편이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저에게 빌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작 이를 만든 전 시모는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아서 현 시모의 기분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었어요. 어차피 더 섞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기 때문에 시모를 모시고 급하게 자리를 피하려는데 전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그제서야 현 시모는 전 남편과 제가 어떤 사이인지 알게 되셨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네. 나는 당신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지금도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때 당신 말을 들었으면 현재의 나는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3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서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털려버렸어. 아버지가 동업자한테 사기를 크게 당해서 그 충격에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와 우리들만 남아있던 상태에서 가정이 많이 힘들어졌을 때 친구들이 우리 집에 자주 왕래했었거든. 정말 많은 위로를 해줬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해지자 돈 벌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설명을 해줬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 더군다나 30년 지기 친구가 나를 걱정해주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알려주니 너무 고마웠었어. 그래서 친구를 믿고 담보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했었는데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 집안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보다시피 나는 지금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 엄마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치료 중인데 백화점에 납품할 물건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는 사이 우리 엄마가 나 몰래 명품 매장으로 오셨던 거고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는데 당신한테도 상처를 줬다면 정말 미안해. 내가 다른 곳에도 급하게 배송을 해야 돼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조용히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나중에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안심이 된다.
전 남편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좋지 않은 감정으로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전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며 난리를 쳐댔어요. 현시모가 전시모를 아는 체 하는 순간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지려 했던 게 물건을 훔쳐 도망치려 했다가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그날 처음 알게 되었죠. 전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전시모를 힘겹게 데리고 급하게 백화점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시모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따라 나가려 하시길래 제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화제를 돌리면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었는지 물어보시길래 식사를 하면서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시모는 제가 겪었던 아픔에 대해 전부 듣게 되시자 많이 슬퍼하셨어요.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며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테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약간의 시간을 더 보낸 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녹초가 돼서 뻗어버린 남편과 깊은 잠에 빠져버린 아이를 살펴준 뒤 자리에 앉아 정신없던 그날 하루를 다시 떠올려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고 올 사람도 없어서 술 취한 사람이 집을 잘못 찾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가려 하는 순간 현관문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해 봤는데 전 남편이 저를 부르고 있던 거였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온 거야? 당신이랑 나는 이미 끝난 사이고 서로 더는 만날 필요가 없는데 왜 또 찾아온 거냐고. 지긋지긋한 당신 식구들 보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지금 당신밖에 없다는 거야. 나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먹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든데 문제는 우리 엄마야.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택배 일을 하면서 모시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염치 없다는 거 아는데 우리 엄마 좀 당신이 옆에서 보살펴주면 안 될까? 내가 아직 시설로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부탁 좀 할게. 뭐라고? 나보고 지금 당신 어머님을 돌봐주라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아이가 있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라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쁘다고. 지금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혼한 사이야. 당신이 남의 가정에 끼어들 입장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불쑥 찾아오면 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오죽했으면 당신을 미행했겠어. 아까 백화점에서부터 따라오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아끼던 친구들은 나를 배신했고 지금 보다시피 택배를 하면서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을 갚고 있는데 허덕이고 있다고. 당신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내 인생에도 분명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도 있잖아.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대로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분명 벌을 받게 되는 거라고.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되겠어? 그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아니, 무릎 꿇지 마. 나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우리 관계 이미 5년 전에 끝났어.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아까 보니까 당신 옆에 있던 분 재력이 상당하신 것 같던데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고 당장 돌아가. 네가 나한테 했던 행동 기억 안 나? 가끔 그때 일들이 악몽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 내가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내가 애원하고 멈춰달라고 했을 때 조금도 배려 없이 막대하던 네가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니까 미안하다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라. 너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발버둥 치고 있는 거겠지만 그 속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해. 절대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갑자기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무슨 일 있어? 누구시길래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안 나가요? 그쪽에 이 사람과 결혼한 남편분 되시는군요. 저는 이 사람 전 남편입니다. 제가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부탁 좀 하려고 왔는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어딜 들어온다고요? 전 남편이란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었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네요. 저희가 서로 얼굴 맞대고 대화 나눌 사이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신고하기 전에 돌아가 주세요. 잘 지내고 있는 남의 가정에 찾아와서 줄 서시는 거 상당히 예의 없는 거 아시죠? 대충 듣긴 했어서 그쪽에게 풍기는 느낌이 너무 안 좋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이 사람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네, 여보세요? 지금 외부인이 저희 집에서 행패 부리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해서요. 네, 곧 오신다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게 좋을 것 같네. 그쪽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 저는 미련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쪽은 지켜야 할 게 있겠지만 저는 지킬 것도 없고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가버린 상태라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좋게 얘기할 때 제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보자고요. 전 남편과 현 남편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전 남편은 경찰들이 오기 전에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뒤늦게 온 경찰들과 남편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사람의 신원을 알고 있던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는데 항상 느끼고 있는 건 저희 가족 주변에서 맴들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함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은 전 남편이 흘리고 간 명함에 전화를 걸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 벨소리가 울리고 있길래 너무 놀라 창밖을 확인해 보니 전원주택에 살고 있던 저희 집을 전 남편은 계속 맴돌고 있던 거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갔고 전 남편은 택배 배달 때문에 동네를 돌아다닌 것뿐이라면서 왜 전화를 했는지 물어보았어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금전적으로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전 남편이 저희 집 주변을 돌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순간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았는지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심각하게 조사를 진행했는데 전 시모도 정신적으로 심각했었지만 전 남편은 전 시모보다 더 심각했었어요. 전 남편의 거주지에서 나온 것들은 저희 가족을 해하려고 계획한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몇 개의 CCTV가 있고 남편이 언제 출근을 하는지, 시부모님은 언제 오시는지, 현관 비밀번호는 몇 번인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범행계에게 사용할 도구들까지 전부 구매해 놓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경찰들은 저희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해 구속 조치를 시켰고 이 문제로 다시 한번 법적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남편의 진술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좋은 남자 만나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져 버렸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앗아가고 싶어 범행 계획을 세운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현 남편은 그 인간을 상대로 현재 소송 중이고 절대로 사회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저희가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또한 같은 입장이고요.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 가족은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피하는 게 저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을 위한 진행 중인데 하루빨리 해결돼서 저희 가족이 불안함에 떠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평생 고달프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모 말로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데 어느 누구라도 화가 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시모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지만 얼굴 붉히면서 살아가는 것보단 최대한 좋게 해결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어요. 시모와의 갈등을 키워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단 긍정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것 같아 불만들이 있어도 그냥 속으로만 삭히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고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만 했어요. 시부모님은 한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주말이 제일 바쁜 시간이라 남편과 함께 가끔 일손을 도와주러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말에 쉬고 싶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주말에 식당 일을 도와드렸었죠. 그런데 그날 사건 하나가 터지면서 결국 10년간 참아왔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창 손님들이 몰려올 시간인 점심 식사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 전화를 받아봤는데 지인분과 시부모님 식당 근처에서 잠깐 볼일을 보고 점심 식사를 하려는데 시부모님 식당에서 식사 좀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당연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오시는 게 부담이 적으실 것 같았어요. 주변에 식사를 하실 만한 곳이 마땅히 없어서 엄마도 고민 끝에 전화를 주신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잠시 뒤
엄마는 지인분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고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신 뒤 자리에 앉아 점심 특선 한식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지인분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신 뒤 계산을 하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서빙하고 있는 저를 부르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는 순간 저도 엄마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가방이 없어졌다며 자리에 앉으셨던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저도 가방을 찾기 위해 주위를 살펴봤지만 가방이 없길래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리가 어수선해지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남편도 저희 엄마 가방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가방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저희 엄마를 더욱더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딱 봐도 계산 안 하려고 일부러 가방이 없어진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 가방에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분명 옆에 있었을 텐데 그 가방이 어디 갔겠냐고. 네가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믿고 음식값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겠지. 뭐라고요? 아니, 제가 꼴랑 2만 원 때문에 이런 소란까지 피운다고요?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음식값을 안 드리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제 딸 앞에서 음식만 먹고 도망치는 그런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분명 식당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있던 가방이 없어진 건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 그럼 CCTV 돌려보면 되겠네요. 장모님이 설마 이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도 아까 본 거 같거든요. 제가 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볼게요. 어머님, 가방을 잃어버린 게 더 큰일인데 저희 엄마한테 음식값 안 내고 도망치려 했다는 말은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2만 원 그거 제가 대신 내드려도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야 돼요? 가방 안에 카드며 핸드폰에 지갑까지 들어 있었을 텐데 걱정해 주시는 게 먼저 아니에요? 요즘 음식값 안 내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접하니까 사돈도 그런 부류의 사람인가 싶어 의심 한번 해본 거 가지고 왜 얼굴까지 붉히니? 맛있게 먹어놓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내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건데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왜 나한테 큰 소리야? 아, 방금 CCTV 확인해 봤는데요. 장모님이 들어오실 때는 가방을 들고 오신 건 확인이 됐는데 저희가 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거기까지만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장모님 가방을 누군가 가지고 나간 장면도 포착되지 않았고요.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는 없어요. 화장실은 좀 전에 내가 확인하고 왔었어. 엄마, 가방을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분명 식당 안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님, 방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가방을 들고 오신 장면이 그대로 CCTV에 찍혀 있다잖아요. 제가 오늘 식당에서 일해준 것만 해도 음식값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데 꼴랑 2만 원 가지고 일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대신 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주말에 아이들과 시간 보낼게요. 누구는 좋아서 황금 같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줄 알아요? 엄마, 일단 저랑 나가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정신 없어서 오히려 더 찾기 힘들겠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가방 확인했으니까 누가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좀 해줘. 저희 엄마가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가방을 잊어버리신 건데 되려 음식값을 안 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점심 특선으로 인당 10,000원인 음식값 20,000원밖에 안 나왔는데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주방일이며 서빙한 저를 봐서라도 그 정도 음식값은 그냥 안 받으셔도 되는 건데 되려 도둑 취급하면서 온갖 막말을 하신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서운한 마음에 화가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찝찝한 건 전혀 용납할 수 없었던 저는 카운터에 20,000원을 올려놓고 엄마와 지인분을 모시고 식당에서 나가려는데 그런 저를 보며 시모는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20,000원을 주머니에 넣으시면서 종업원에게 소금 한 바가지 퍼와서 식당 문 앞에 뿌리라며 씻을 수 없는 정도로 큰 상처가 되는 말을 뱉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하실 일도 아닌데 저와 시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괜히 온 것 같다며 괴로워하시길래 좋게 해결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손에 택시비를 쥐어드린 뒤 일단 집으로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엄마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터트려 버리게 되었네요. 아, 진짜. 아직 장사 끝나지 않았잖아. 당신이 화가 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마감하고 나서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오해? 무슨 오해? 일방적으로 우리 엄마를 음식값도 안 내고 도망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버렸는데 식사하시던 손님들이 바라보는 시선 당신도 봤잖아. 술렁거리면서 우리 엄마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전부 다 보고 있었으면서 지금 나보고 참으라는 말이 나와? 가방을 잊어버리셨는데 그깟 20,000원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여태까지 희생하면서 노동한 값이 얼마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서 도둑 취급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 엄마가 아까 오기 전에 나한테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오래간만에 만난 지인분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마땅한 데도 없어서 어머님 식당에 와서 식사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불편해 하실까봐 눈치 보시면서 물어보셨다고. 오죽했으면 오셨겠어. 그런데 어머님은 우리 엄마가 식당에 들어오셨는데도 좋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까딱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참고 넘어갔어. 우리 엄마가 식당으로 들어오셨을 땐 똑같은 손님이었다고. 내가 왜 당신이랑 10년 가까이 살면서 희생이 왔는지 알아?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 식당에 오시게 되면 그때 잘 좀 봐달라고. 지금까지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내가 할 도리 하면서 살아온 거야. 그런데 좀 전에 당신도 어머님이 하시는 말 들었지? 재수 없다면서 소금 한 바가지 입구에다 뿌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지금 양가 집안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장사가 중요해? 더 큰 일을 만들기 전에 당장 나오시라고 해. 오늘 아주 끝장을 볼 거야. 너 영업 방해죄로 고소당하고 싶니? 어디서 지금 남의 식당 앞에서 행패야? 그럼 안 싸돈 행동이 잘했다는 거냐? 일부러 저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4시간 들여 일한 돈 전부 계산해서 주세요. 10년 동안 노동한 대가를 당장 받아야 되겠어요. 저도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네요.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니? 내 아들과 결혼을 했으면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휴, 당신도 그만하고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왜 키우는 거예요? 오늘 장사 그만하고 싶은 건 아니죠? 일단 더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저희 돌아가 볼게요. 남편은 뭐가 그리 화가 난 건지 제 팔을 잡아 끌며 차에 태웠고, 시모는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는 차에 타고 있는 저를 향해 소금을 마구 뿌려댔어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차에서 내리려 하자 남편은 곧장 차를 출발시켰고, 그렇게 집에 도착한 저는 저희 집을 무시하는 시모의 행동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데 왜 집으로 온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제 편에 서서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냥 좀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그 난리를 쳤어야 했냐고. 어찌됐든 장모님이 본인 물건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잖아. 그럼 적어도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이 10년 동안 일을 도와주면 뭐해? 오늘로써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그 식당 나중에 우리 물려주실 거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걸로 당신이 식당에서 노동한 값에 대해 충분히 지불해 주신 거라고. 내가 봤을 때 2만 원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든 당신이 제일 잘못했어.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라고. 오늘은 우리 부모님이랑 당신이 감정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며칠 뒤에 찾아가서 오늘 잘못한 부분에 대해 머리 숙이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어찌됐든 우리 부모님이 한참 어른이시잖아. 지금 말 다 했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당신 부모님이라고 편드는 거야? 나랑 엄마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두 눈으로 뻔히 봤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이 처신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전에 좋게 해결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머님한테 머리 숙여 들어가지 않으면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몰라? 이렇게까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당신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충분히 알았어. 마음대로 해봐. 남편이 마지막에 뱉은 한마디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려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배려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저 또한 더는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평생 이런 꼴을 당하면서 사느니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또한 남편한테 이혼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남편과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냉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혼 서류까지 작성했는데 남편은 조금도 이런 문제를 되돌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기 위해 서류에 도장까지 찍게 되었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시부모의 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잠깐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길래 저 또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할 말도 할 겸 식당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버리게 되었네요. 엄마가 식당에서 주방 일과 함께 서빙을 병행하면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당장 이리 나오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식당 일을 시키는 거야? 너? 방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그랬니? 얘가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구나. 가방을 찾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가방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 지갑 소지품 그대로 들어있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너도 대충 알지? 그래서 지금 한창 정신없는 시간이라 도와달라고 했던 거다. 사돈지간 셈은 철저히 해야 되잖아. 그리고 너희들 이혼한다고 도장까지 찍었다며? 별로 큰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이혼까지 한다고들 난리냐? 애들 생각은 안 해? 쓸데없이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너도 이왕 온 김에 서빙이나 좀 하거라. 안사돈께선 주방에 쌓여있는 설거지 마저 하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왜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왜 주방 일을 하는 건데요? 사돈이 가방을 찾았다고 해서 급하게 왔는데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저번에 한바탕 난리가 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잠깐 일손을 도와준 것뿐이다. 저기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만 끝내면 가방 받고 나도 가려던 참이었지. 너한테는 일 끝나고 말해주려 했는데 네가 갑자기 식당으로 들어와 이 상황을 보게 된 거야. 일단 가방을 찾은 게 어디니? 저기 모서리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데 왜 저기로 떨어졌는지 그게 의문이야. 시모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엄마 탓으로 돌리면서 가방을 받기 위해서는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7시간 동안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이 말을 들었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당장 가방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가 난리를 치자 시부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뒤이어 남편이 식당으로 들어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저를 막아서며 진정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순간적으로 뺨을 허용하게 된 저는 경악을 했고 상황은 더 심각하게 흘러가 버리게 되었죠. 저 또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분노한 모습을 보이자 시모가 당장 나가라며 가방을 저에게 집어 던졌고 엄마한테 돌려드린 뒤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는 순간 뒤에서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엄마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저와 10년을 함께 일하며 알고 지냈던 종업원이 더는 못 봐주겠다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어요. 저기 사장님이 시켰어요. 저분 옆에 있던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저한테 시켰다고요. 그리고 숨겨 놓으라고 지시하셔서 저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일단 시키는 대로 서빙하는 척 하면서 가방을 들고 사장님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왜 그런 일을 저한테 시키셨는지 모르겠네요. 더는 양심에 찔려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장님이 시킨 거 다 알고 있어요.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하다는 짓을 해? 내가 언제 시켰다고 그래?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야.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니? 사장인 나를 모함하려 들어? 저도 옆에서 전부 듣고 봤는데요. 사장님이 돈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지. 전부 다 혼자 꾸민 일이잖아요. 저희도 괴롭다고요. 엄마, 지금 이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쓸데없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세요? 시모는 말문이 턱 막혔는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그런 시모를 돌려 세운 뒤 사실대로 말하려고 화를 내자 그제서야 시모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손님으로 식당에 들어온 것밖엔 없었는데 바쁜 시간대에 식사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다면서 골탕 먹이려고 가방을 숨긴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늘어놓았고 온 집안 전체가 시모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화를 냈고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남편과 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졌는데도 시모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없다고 되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치더니 몸을 돌려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어요. 자네는 앞뒤 상황을 파악할 생각은 안 하고 내 딸 얼굴에 감히 손을 올리고 죄인 취급을 해? 사돈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고 있지? 장모님,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아. 당신 얼굴에 손을 올린 건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이미 당신과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 무슨 용서가 더 필요해?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서 얘기해줬던 적 없었잖아. 우리 관계는 어차피 끝이 났어. 그리고 당신이랑 저도 정리해야 될 게 있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빌려간 2천만 원 당장 갚으세요. 맨날 갚는다고만 하시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저에게 돈을 준 적 없었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저도 더는 그냥 못 넘어가요. 어차피 끝난 관계 확실하게 정리해야죠. 고부지간 계산은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한테 지인분들과 여행 간다며 갚겠다고 빌려간 돈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버님도 모르시죠? 저도 의심만 하고 있어서 섣불리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길 건너편에 정육점 사장님이랑 꽤 자주 시간을 가지는 것 같던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시부와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시모에게 저한테 빌려간 돈에 대한 출처를 물어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시부는 길 건너편에 있던 정육점 사장님을 불러들였고 시모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정육점 사장이 보는 순간 급하게 달려가더니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둘의 사이를 식구들이 알게 된 거냐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어요. 본인 입으로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고백해 버린 거였죠. 시모는 정육점 사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에서 도망을 치려 했지만 시부가 시모의 멱살을 잡은 뒤 바닥으로 패대기 쳤고 저는 그 모습을 끝으로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돈을 갚지 않은 시모의 통장을 압류 신청을 걸었습니다. 돈을 빌려드릴 때 충분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저는 시모에게 빌려드릴 때마다
차용증서와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공정증서까지 받아두었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시모에게 강제집행과 같이 강제성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압박을 가해 그동안 빌려드렸던 2천만 원을 회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정육점 사장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시부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시작하길 원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더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저와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오게 되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인 것 같아요. 항상 위태로웠던 관계였는데 시모의 심술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됐으니 오히려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때문이라도 다시 합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제 뺨에 손을 올렸을 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 상처받은 마음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부부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 품에 있는 아이들과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려고요. 과거에 있던 안 좋은 기억 전부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말 못할 아픔과 우여곡절을 겪고 계실 테지만 어려운 상황들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고 앞으로 하신 일들이 무엇이든 좋은 결과가 뒤따라오길 소망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한 달 전에 엄마와 작별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엄마를 떠나보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받은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선처부터 바라는 모습들이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갈라서야겠다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엄마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이 보인 행동들 때문에 더는 함께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췌장암 4기로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엄마에게 들었을 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한다는 말이 어차피 나이 먹으면 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건 누구나 겪게 되는 건데 눈물을 흘리는 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제 슬픔을 알아주기는커녕 생각 없이 뱉은 말들에 너무 놀라 당황스러웠었죠. 남편은 제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지 엄마가 떠나시면 제 앞으로 남게 될 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저희 엄마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위로를 해주는 게 기본인데 남편의 입에서는 조금도 제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았고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 버리게 만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엄마 병원으로 가던 도중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되니 함께 가고 싶지가 않아 차에서 내려달라고 얘기한 뒤
저 혼자 택시 타고 엄마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제 돌발 행동에 대해 남편은 왜 그랬을지 먼저 생각을 하기보다 이런 상황들을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전부 말씀드렸는지 저에게 연락을 하셨고 통화 연결이 되자마자 위로의 말을 해주기는커녕 화부터 내셨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도로 한복판에서 내려달라고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내 아들 탓하려고 생각 없이 차에서 내린 거냐?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그래?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굳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야? 듣지만 말고 말 좀 해봐라.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이가 저에게 했던 말들은 누구라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투였어요. 제가 어머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병문안 가고 싶지 않다고 어차피 세상 떠날 거 뭐하러 가냐고 불만을 털어놓으면 기분 좋으세요? 남도 아닌 사람이 장례식 치르는 거 힘들다면서 투덜거리는데 그 모습을 어느 누가 좋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저한테 화를 내시기 전에 왜 차에서 내렸는지 제 사정부터 들어봐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니? 얘가 시미한테 대드는 거 보니까 도끼가 아주 바짝 올랐네.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안 써더니 제명에 못 사는 거다. 그동안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췌장암에 걸리기까지 했겠어. 병원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당장 와라. 시모의 말이 더는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꽤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참고 싶지가 않았어요.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시다 보니 저 또한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시댁 식구들에게 위로의 한마디 듣지 못할 정도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바엔 이혼을 하는 게 속 편할 거라 생각했었죠. 어차피 갈라서겠다고 마음을 먹고 남편 차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좋게 대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는 입원해 계신 엄마 옆을 지켜드렸고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셔서 많이 지치셨는지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동안 살면서 엄마와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기보단 엄마한테 못해드렸던 생각만 나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어요. 엄마는 제가 흐느끼는 목소리에 힘겹게 눈을 뜨시면서 손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더 함께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시고 눈빛으로 저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엄마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도중 병실 문이 열렸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사돈,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어버렸네. 너는 울지만 말고 뭐라도 입에 넣어주든지 해야지. 계속 운다고 뭐가 해결되니? 저렇게 생각이 없으니 사돈이 오늘 내일 하지. 세상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어서 뭐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돈한테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좀 전해줘봐라. 세상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 혹시라도 말 못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다면 세상 떠나기 전에 받아내는 게 좋잖니? 장모님이 워낙 가지고 계신 재산이 많으셔서 여기저기 숨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 세상 떠나시면 찾지 못하는 재산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장모님 좀 깨워서 한번 물어봐봐. 그래도 한 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으면 엄마 말씀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장모님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여쭤봐야 나중에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엄마 말에 서운해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내가 봤을 때 장모님 이번 달 안에 아마 세상 떠나실 것 같아. 장모님 떠나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흔들어 깨워서 여쭤봐야 한다니까. 그래요. 우리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놓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어요? 제가 봤을 때 현금을 많이 숨겨 놓으셨을 것 같은데 집안 뒤지다가 힘 빼는 것보다 여쭤보는 게 속 편하죠. 뉴스에서도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깜빡 잊고 있던 돈들이 발견이 된 적도 있었다잖아요. 그 돈들 좋은 마음에 돌려줘서 받았지만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면 아무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알아두는 게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일이라고요. 나중에 저희 엄마한테 감사해야 할걸요? 정 힘들면 저희 오빠랑 제가 흔들어 깨워 드릴게요. 오빠가 일단 먼저 일어나시라고 좀 해봐봐. 지금 못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까 차에서 내릴 때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을 것 같아 듣기 싫어서 차에서 내린 건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아버님은 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랑 어머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시죠? 돈이야 없는 것보다 최대한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좋으니까. 사부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놓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해두는 게 서로 피곤하지 않지. 시댁 식구들은 저를 걱정해 주는 척 말을 하면서도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해 욕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터라 저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병실에서 시댁 식구들을 향해 물건을 사정없이 집어던져 버렸어요. 제가 한바탕 난리를 치자 당황했는지 급하게 뛰쳐나갔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통보를 했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네요. 별것도 아닌 일로 혼자 흥분해서 이혼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제발 진정 좀 하고 현실을 봐봐. 장모님은 곧 세상을 떠나시는데 당신이 알지 못하는 재산이 혹시라도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살다 보면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지.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얘기해 준 것 뿐인데 왜 우리 가족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일단 오늘은 당신이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진정이 좀 됐을 때 다시 오든지 할게. 그때까지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장모님께 꼭 물어봐. 이혼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나중은 없어.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 가족 입장이겠지. 우리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앞으로 재산이 전부 들어올 테고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갈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던 거 아니야? 들어오자마자 유산 얘기부터 꺼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 엄마가 눈은 감고 계셨지만 전부 다 듣고 있었던 거 당신은 모르지? 당신 가족들처럼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한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자. 남편은 이혼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부정하고 있었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했고 집으로 퀵을 보내자 서류를 받아든 남편은
엄마의 곁을 지키고 있던 저에게 찾아왔어요. 막 깊은 잠에 빠지신 엄마가 깨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남편은 들고 있던 서류를 저에게 건네줬어요. 이혼 서류를 확인해 보니 남편은 아예 작성도 하지 않았길래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행동에 기분이 상해버려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양손을 잡더니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별엄마, 내가 당신이랑 함께 해온 시간이 5년이야. 연애까지 합하면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7년인데 그동안 만들어왔던 세월들이 너무 아깝잖아. 미안하지만 나는 이혼하겠다는 말을 들어주지 못하겠어. 우리 부모님도 반대하고 계시는데 당신 혼자 모든 걸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상처받은 거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이혼 얘기는 그만 집어치워. 나도 당신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지만 지금은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 테니까 내가 100번 양보할게. 그러니 이제 그만 화 풀고 좋았을 대로 다시 돌아가자. 충분히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당신 나 닮은 아들도 하나 더 낳고 싶어 했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되돌리기에는 이미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건 힘들 것 같아. 이혼하겠다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당신이 계속 거부한다면 나는 소송을 해서라도 관계를 끊어낼 생각이니까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 지금 당신과 쓸데없는 시간 보낼 정도로 한가하지 않거든? 비켜줄래? 남편은 제 두 팔을 잡은 손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좀 더 대화를 하자며 병실로 가지 못하게 하길래 있는 힘껏 남편을 뿌리치려 하자 남편도 필사적으로 저를 막아서며 병실로 가지 못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남편이 저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하지 않길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의 뺨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어요. 저를 보며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길래 반대쪽 뺨에도 손을 올렸고 끝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남편한테 너무 질려버려 그대로 밀친 뒤 그 자리에서 벗어나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시부모와 신우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잠이 드셨던 엄마를 흔들어 깨워서는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우리 엄마 옆에서 안 떨어져요? 제가 없는 동안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들고 있는 종이 그거 확인 좀 해보게 이리 줘보세요. 아니 이거 별거 아니다. 병문안 왔는데 사돈이 정신을 차리셨길래 혹시나 해서 내가 몇 가지 질문한 거 추려온 거다. 그런데 영 말을 못 하시네. 계속 눈을 감으시길래 불안해서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깨우던 중이었어. 몸이 얼마나 안 좋아졌길래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니? 사돈이랑 얘기 좀 해봤어? 내가 저번에 너한테 들어가게 될 재산 중에 빠진 게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잖아. 설마 몸 상태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한 번도 안 물어봤던 거니?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했을 텐데요. 그이랑 이혼할 거고 분명 통보했는데 제 말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들과의 지긋지긋한 악연 이제 그만 끝낼 거라고. 이래서 나를 병실로 가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었던 거야? 나와 좋은 관계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보다
우리 엄마 재산을 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냐고.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정말 안 되겠네. 경찰서에 신고해서 당신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처벌을 한번 받아봐야 정신 차리지? 저는 시모의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빼서 확인을 하자마자 남편을 사정없이 밀쳐 버렸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엄마를 흔들어 깨워 현금으로 보관해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집안에 돈 될 만한 물건들은 있는지, 남편한테도 떨어지는 재산이 있는지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적혀 있던 종이였어요. 너무 기가 차서 할 말도 안 나왔고 더는 인간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아 제 손은 그 사람들을 향해 올라갔어요. 병원 관계자분들이 병실로 들어와서 시댁 식구들을 내쫓았고 엄마는 제가 없는 사이 많이 힘들었는지 거친 호흡을 하고 계셨어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 인간들에겐 조금의 선처도 베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엄마의 재산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혼자서 많은 걸 차지할 생각에 이혼을 하려는 거 모를 줄 아냐고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 들어오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많이 지치셨는지 잡고 있던 제 손을 놓아 버리셨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그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조용히 장례를 치렀어요. 어차피 장례식장에 와봤자 또다시 얼굴 붉히고 안 좋은 상황들만 만들어질 게 뻔했기 때문에 홀로 엄마의 장례를 치른 뒤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고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에 더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역시 외제차는 국산차와 비교 자체가 안 되네. 승차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니? 우리 차는 이제 못하겠다. 예미야, 이 안 사돈 차는 앞으로 내가 탈 거니 시승식 하련다. 나는 언제 외제차 타나 했는데 엄마랑 번갈아 가면서 타기로 했거든. 이 차 타고 다니면 주변에서 무시하는 인간들은 없겠네. 우리 차는 몰고 가기만 해도 뒤에서 빵빵거리고 내 앞을 가로막고 무시하던데 이 차 타면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이래서 외제차 타나 봐. 장모님 건강 상태는 어때? 당신이 병원 출입을 금지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 어차피 여기 있는 물건들 전부 처분할 거 아니야? 그 전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잖아. 외제차는 처분하지 말고 그냥 쓰면 될 것 같아. 장모님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주 왔다 갔다 했는지 음식들은 상하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좀 전에 엄마랑 같이 밥 먹고 나왔거든. 설거지는 안 했으니까 당신이 뒤처리 좀 부탁해. 지금 이 차 타고 드라이브 좀 하다가 카페 갈 생각인데 같이 갈래? 표정을 보니까 별로 내키지 않은 것 같은데 엄마랑 나만 다녀와야 되겠네. 이 차는 우리 엄마 집에 주차해 놓을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 집 정리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 사시던 집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 몸만 오시면 되잖아. 그동안 아파트에서 사시는 게 많이 답답하셨나 봐. 장모님 물건만 전부 꺼내서 버려버리고 가구며 물건들은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 새로 들인 지 얼마 안 돼서 가구 가전들도 다 멀쩡하더만. 당신도 동의하지?
당신들 미친 거 아니야? 제발 적당히들 좀 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인 줄 알아? 우리 엄마 장례를 치르고 오는 중이었어. 나 없는 동안 이러고 놀고 있었니? 당장 우리 엄마 차에서 내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니까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두 모자에게 경고를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두 모자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 즉각 차 도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오래 걸리지 않아 두 모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가게 되니 남편과 시모는 인상을 쓰면서 왜 신고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치사하다는 남편이 뱉은 한마디에 제가 들고 있던 이혼 서류로 주둥이를 내려쳐 버렸어요. 허락 없이 저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온 남편과 시모는 온 집안을 다 헤집고 다녔는지 물건들이 전부 다 빠져 있었고 제가 없는 사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거기에다가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금품들은 이미 전부 다 사라져 버렸었죠. 그 인간들을 주거 침입죄와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친 절도죄에 기물 파손죄까지 더해서 고소를 진행했어요. 시모는 가족끼리 무슨 고소를 하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저는 남편의 면상에 이혼 서류를 던지는 순간 남이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고소를 당해야 되는 건데? 사돈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그럼 모든 재산은 며느리 너한테 돌아가는 거고, 그 재산들은 가족인 우리 거나 다름없는 건데, 무슨 고소를 한다고 그래? 어차피 사돈은 이제 이 세상 사람도 아닌데,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니? 그래,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우리가 남도 아니고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다고. 법적으로 부부인 관계에서 당신 재산은 우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좋게 넘어가주면 안 돼? 별라도 생각해야지. 아빠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슬프겠어. 당신 정말 웃긴다. 그동안 별아한테 조금의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내 딸을 거들먹거려?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서 당신이 아빠 자격이 있기라도 한 줄 알아? 요 며칠간 나 혼자 아이 보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 봐줄 수 있는 분한테 도움까지 요청했었어. 4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아빠한테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커왔는데 이제 와서 내 딸 이름을 불러? 고소 취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피해 보고 싶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하던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당신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들 거야. 인간 같지 않은 놈들과 지금까지 살아온 나도 참 미련하지만 지금이라도 발을 빼야 앞으로 남은 인생 망치지 않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선처는 없을 테니 법정에서 보자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미련한 것들. 남편과 시모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했는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겉과 속이 다른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고 합의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신우가 집에까지 찾아와서 그래도 그동안 함께 살아온 정이 있는데 한 번은 봐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용서를 구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은 내려졌고 시몬은 금품을 훔쳐서 저 몰래 처분을 한 뒤에 그 돈을 이미 전부 다 써버렸고 집안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물건들을 깨부순 행동들에 대한 죄값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도 시모 옆에서 가담한 죄로 같은 형벌이 내려졌죠.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고 싶었는데 법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징역을 살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겠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남이 되었고 앞으로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게 되었지만 속이 후련하지는 않네요. 가족이면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집안 사람들은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돈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도 꼴의 남편이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세상살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 인간들이야 워낙 철판이 두꺼워서 징역을 살고 나와도 본인들의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의 흠집이라도 냈다는 거에 만족하며 살아가려고요. 앞으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겠지만 하나뿐인 제 딸과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가정의 불화로 인해 저처럼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힘든 상황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돼서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두렵고 잃을 게 많은 것 같아 보여도 되돌아보면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니라고 판단이 섰을 땐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언제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